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혁신을 말할 때 데이터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할지, 또 데이터 전처리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시작 단계에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세스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세스 김소연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스코리아의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김소연 수석입니다. 네, 세스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카드 또는 보험 쪽에서, 금융 쪽에서 이제 현업을 통해서 현업으로서의 분석도 진행을 하였고 약 20여 년 정도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스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세스 프로덕트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교육이나 세션 등을 통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세스스쿨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가 전하는 데이터 전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스스쿨에서는 세스의 여러 가지 툴 중에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는 툴을 이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제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 가공, 핸들링, 리포트 생성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요. 포인트 앤 클릭 방식,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UI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보통 이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쉽다라고 하는 영어의 이지와 이제 동음 이유이긴 한데요. 네. 세스는 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습득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분석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굉장히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의 기능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 또 마지막으로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글쎄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세스가 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네, 요즘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비즈니스 부서와 IT 간의 어떤 업무 체계를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현업 부서에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을 IT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IT에서는 그에 맞는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 부서는 IT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또 IT 부서에서는 현업에서 궁극적으로 뽑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 간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번에 요청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어떤 좀 조율을 통해서 또다시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조금 분석 환경에서의 좀 어려움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라고 보게 되면 이제 IT에서 제공하는 뭐 DW라든지 이제 분석 마트라든지 각 이제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업부서에서 직접 데이터를 뽑게 되는 겁니다. 네, 현업부서에서 쉽게 데이터 분석을 간단한 어떤 통계량이라든지 실적 분석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온 것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입니다. 세스에는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애칭을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합니다. 예, 스위스 아미 나이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등산을 갔을 때 필요한 대로 뭐 사과를 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이를 자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에서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추출에서부터 데이터 가공하고 정형적인 분석 또는 비정형적인 리포트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세스 코딩을 하셨던 분들도 코딩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사에 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좀 배포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강점으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이고요. 유연성이라고 하면 분석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여러 개의 DB나 외부 데이터셋을 쓰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데이터라든지 내부에서도 각 업무 단위별로 뭐 DB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는 다양한 종류의 DB 또는 외부 파일들을 이제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지라고 하는 툴 안에서 세스 데이터수를 변경하여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셋인 것처럼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관성입니다. 직관성 아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 플로우로 아래에 이제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프로세스 플로우를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가독성 있게 보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시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그래프라든지 뭐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몇 가지 기능만을 보더라도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활용할 만한 어떤 타겟이 되는 사용자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분석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엑셀 정도 이제 간단한 데이터를 뽑아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20년 동안 세스 프로그래밍으로 베이스에서 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뭐 UI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등등 이제 다양하게 분석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장님, 처음으로 분석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러면 좀 너무 커 보이고 이런데 좀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이렇게 좀 숙달하셔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사용자의 스킬셋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뭐 다른 DB에 대한 쿼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뭐 피벗 정도 사용하셨던 분들이면 오늘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부분만 좀 숙지하시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지를 전혀 사용해 보시지 않고 엑셀 정도만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인데 이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고 또 추후에는 이제 마이닝까지 하셨던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업에서 엑셀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엑셀 프로그램하고 그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하고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오늘 이제 데모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기본적인 간단한 뭐 썸이라든지 이런 펑션 같은 것도 쉽게 사용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제가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접근이라는 것도 좀 다르긴 하고요. 간단한 데이터 핸들링은 조금 엑셀을 써보신 분이면 좀 익숙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세스는 통계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성 있는 추후에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제 좀 더 고급 분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툴이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데 굉장히 쉽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코드를 좀 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는 자동 세스 코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 요약 통계량이라든지 뭐 막대성 그래프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콘으로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제
어떤 작업, 어떤 하나하나의 타스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약 통계량을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약 통계량 타스크를 연결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세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이나 이런 세스의 프로그램을 처음엔 잘 몰라도 이러한 어떤 내가 분석을 할 것이다라는 이 타스크만 연결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UI 방식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시다가 이 코드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코드를 조금 수정하시면서 이제 코드까지 조금 더 이제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시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이제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보시게 되면은 스니핏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코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레그 데이터는 이라고 하는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하는 어떤 프로시저를 자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코딩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 이때는 이 프로레그 데이터는 이라고 하는 요 한 6줄 정도의 프로그램을 reg라고 하는 걸로 약어로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 창에 갔을 때 reg만 치시면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reg라는 게 예약어로 되어 있어서 이 전체 6문장, 6줄의 어떤 프로그램이 뜨는 형태로 쉽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이지에서의 프롬프트는 일종의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전체 고객 데이터에 대한 실적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가 아닌 서울 지역에 있는 고객만 아니면 어떤 특정 직업군인 고객에 대한 것만 무슨 분석 결과를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웨어문이라든지 아니면 if문 이런 어떤 조건문을 넣어서 이제 서브셋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아래 이제 창으로 보여지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서는 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선택을 내가 하고 등급 적용 기준따를 선택하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어떤 분석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번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번거로움을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업무의 자동화입니다. 이제 이지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지가 데이터 핸들링을 하고 분석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인 업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어제까지 실적 데이터를 뽑아본다든지 또는 매월 말 그달 데이터를 뽑아본다든지 이러한 또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 스케줄링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 스케줄링 걸어서 돌린 그 결과들을 또 이메일로까지 전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업 스케줄링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설정하는 그 날짜 값은 이제 OS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PC는 좀 켜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그러한 좀 제약 사항이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을 이지의 기능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분석적이고 좀 고급적인 분석에 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는 UI 기반으로의 어떤 세스 이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위주로만 분석을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만들어서 첫 번째 추출을 하고 두 번째 어떤 단계, 세 번째 분석 단계 이러한 단계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실행을 하거나 순차적인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분석 결과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핸들링을 통해서 어떤 마스터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간단한 통계량이라든지 실적 분석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래프도 다양한 그래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전통적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등 이런 것들도 어떤 메뉴 방식으로 해서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의 기능들 중에 보시면 이제 AMO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MO는 Add-in for Microsoft Office고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MS 오피스 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AMO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 세스라고 하는 탭이 이제 하나가 더 생기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이지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의 분석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석님 이렇게 그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의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강점 설명할 때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유연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하둡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연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세스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뭐 텍스트라든지 기존 어떤 CSV 파일 이러한 외부 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RDB들도 가능하고요. 뭐 하둡 DB들도 가능하고 저희 이제 액세스라고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to 어떤 특정 DB. 그래서 모든 이제 DB들이 가능하고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마리아 DB라든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런 DB들에 대한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외부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다양한 DB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네. 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고 해서 활용도가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사실 이게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네.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핸들링한 이후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실제로 머신러닝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연동 방법도 좀 쉬운가요? 네, 세스가 이제 결국에는 다 하나로 좀 연동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보여드리게 될 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 데이터 핸들링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뭐 마이닝 쪽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고 하는 그 툴 안에서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만 잡게 되면은 또 데이터를 이지에서 사용한 그 결과 데이터를 뭐 마이너에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바이아라고 환경에서 이제 머신러닝, 요즘에 좀 핫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바이아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이지에서 연동을 해서 바이아 플랫폼에서도 바로 또 분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좀 이렇게 사전 처리를 한 데이터들을 좀 어떻게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 좀 계속 발표 이어가 주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하면은 확장자가 XLSX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프로젝트는 .egp라고 하는 easy 프로젝트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easy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데이터 소스부터 뭐 내가 사용한 프로그램, 로그, 결과, 그 각각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제 커다란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다 공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팀에서 한 분이 좀 분석을 잘 했다라고 하면 그 분석 프로세스 보를 같이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이제 작업이고 뭐 타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타스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메인에 보시게 되면 뭐 선도표라든지 요약 테이블, 막대 그래프, 결국에는 데이터의 어떤 인풋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메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타스크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그냥 가져다가 사용만 하시게 되면 코드에 대한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실지 데이터를 추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작업이 요약 통계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간단한 무슨 주성분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석들을 실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결과를 공유하거나 자동화하는 그런 작업들, 이러한 프로세스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있는 메뉴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메뉴바는 지금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프로세스 플로우 하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툴바라고 합니다.
이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좀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가 채워져 있지만 이제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제가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하나하나의 분석을 함으로써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트리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실행한 결과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작업 공간,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작업 상태는 위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실행이 될 때 이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가 잘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금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 밑에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는 라이브러리를 관장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리소스를 좀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제 도서관이죠.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가게 되면 색인이 있습니다. 예를 뭐 00이면 총류고 뭐 3번이면은 뭐 인문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석에 있어서도 가져올 데이터 아니면 저장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파일 시스템의 경로에 알리아스를 붙인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을 C 밑에 뭐 웨비나라고 하는 폴더에다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C 밑에 웨비나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적용을 하기가 번거로우니, 이때 웨비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 놓는 방식이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또는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이제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데모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세스 테이블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행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각각의 변수별로 앞에 아이콘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삼각뿔 모양이면 문자, 그 다음에 시계 모양이면 뭐 시간 타입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숫자형, 파란색 동그라미는 숫자형, 이렇게 타입을 또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데이터셋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작은 한 4,600여 건 정도 이제 고객 데이터, 이제 샘플 데이터입니다. 이제 통신 쪽 데이터이긴 한데 변수가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이제 엑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각각 동일한 고객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번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키가 되는 거니까 문자 타입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불만 정보라든지 이제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문자 타입 또는 숫자 타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간단한 요 분석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셋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또 엑셀 데이터셋도 세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가져오면서부터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외부 데이터셋은 세스 데이터셋으로 변경을 해야지만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리빌더라는 걸 통해서는 두 개 데이터셋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조인한다고 하죠. 조인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의 파생 변수를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두 개의 변수의 차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자형 타입의 서브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문을 통한 어떤 결과값을 파생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간에 있는 이제 쿼리 빌더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파생 변수 생성이라고 하는 지리 빌더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요 마스터 테이블로 각각의 뭐 요약 통계량이라든지 요약 테이블, 뭐 여러 가지 그래프 또는 통계 분석들을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리포트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의 강점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EG라고 하는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 준비하셨다고 하니 같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네, 메인 화면에서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가 되어 있고요. 네, 좌측에는 프로젝트 틀이 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6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제가 웨비나라고 하는 연구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정하는 것도 이렇게 마법사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C 밑에 있는 세스 폴더라는 부분을 제가 세스 웨비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로그를 보시게 되면 웨비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6개의 원래 디폴트 라이브러리 외에 추가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될 C 밑에 있는 세스 웨비나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저희 실제 데이터는 이 두 가지 텍스트 데이터와 엑셀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겁니다. 두 개 데이터들은 이지에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가져올 외부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법사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셋을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에 이지데모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라이브러리를 변경을 하는 과정입니다. 연구 라이브러리를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구분자를 밖에 가지고 오고요. 지금 여기서는 탭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필드명, 두 번째부터 데이터를 가져온 형태로 각각의 타입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가져오시지 않고 문자형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쯤은 추후에 분석할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미리 타입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번호를 문자로 가져오게 되면 타입도 캐릭터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은 적용하지 않고 마침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코드가 실행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타입별로 데이터가 이제 유형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긴 코드문이 실행이 되어서 로그에서도 웨비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별로 앞에 있는 아이콘을 보더라도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를 이제 인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외부 데이터셋,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엑셀 데이터입니다. 엑셀 데이터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가 이제 한 개인 데이터이긴 한데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나서 여기에서도 저희는 연구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워크시트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세 번째에서는 각각의 변수별로의 타입들을 설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설정하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는 청구 연월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파생 변수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문자 타입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청구 연도만 뽑아본다든지 월만 뽑아본다든지 그렇게도 만들기 위해서 문자 타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엑셀 데이터에서도 소스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세스 데이터셋으로 가져오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은 생성된 코드, 그다음에 로그, 데이터셋 보실 수 있고요. 전체 4,630건의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우측에서 확인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엑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각각 세스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실행을 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웨비나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는 두 개의 세스 데이터셋이 생성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조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지리 빌더, 쿼리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진 지리 빌더라고 하는 타스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리 빌더에서는 왼쪽에 이미 2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왔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3개, 그 이상의 테이블을 가져온다라고 하시면은 테이블을 추가해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테이블 조인을 하셔야 되는데 고객번호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이너 조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인을 바꾼다든지 변경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조인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는 그냥 고객번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너 조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인도 각각을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키가 하나일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키를 2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어떤 2개의 케이블 간의 키를 연결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선택에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리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쿼리1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고요. 또 쿼리1이라는 테이블에 포함될 변수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지1, 이지2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 고객번호가 중복되는 걸 제거하고 다 가지고 오도록 하고 필터라든지 정렬 기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의 데이터셋을 웨비나의 쿼리1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결과들을 이제 구성이 돼서 조인으로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는 좀 쿼리를 쓰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ES의 SQL 프로시저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 플로우가 이제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쿼리1이라는 테이블들을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볼 만한 거는 가장 간단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사례로 어떤 이제 고객 등급별로 또 2가지의 어떤 변수에 대한 것들의 통계량, 기본적인 통계량을 보는 것들을 좀 쉽게 지리빌더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고객 등급별 청구 금액의 평균, 그다음에 불만 건수의 합, 이제 굉장히 간단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리빌더에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보시게 되면 불만 건수의 썸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썸 같은 경우는 이제 2자릿수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이제 6자리로 자릿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 등급별 청구 금액의 평균, 불만 건수의 썸 이렇게 간단한 지리빌더 결과들을 여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좀 현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리빌더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쿼리1이라고 하는 2개 테이블을 조인한 이 테이블에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생 변수는 지금 뭐 청구 금액과 예상 청구 금액의 뭐 차이라든지 뭐 청구 연월일 8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청구 연월 6자리만 뽑아본다든지 어떤 서브 스트링에 대한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불만 건수라고 지금 0건, 1건,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만 건수라는 것들을 분석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불만 여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던 원래 데이터에 대한 변수들은 그대로 다 가져오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3가지 파생 변수를 이제 고급 표현식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금액의 차이, 청구 금액과 예상 청구 금액의 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코딩하지 않고 그냥 변수를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이 2개의 간단한 연산이긴 합니다만 차이를 금액 차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제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게 되면 변수가 금액 차이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이제 새로운 계산 칼럼 추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구 연월일입니다. 8자리로 되어 있는 문자 타입에 있는 것들을 뭐 청구 연도만 내지는 여기서 이제 청구 연월까지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브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직접 코딩하시지 않고 클릭하시고 첫 번째에서 6자리의 이제 6자리 숫자만 문자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청구 연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들이 이제 생성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고급 표현식으로 넣을 거는 불만 건수라고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만 건수의 건수가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불만이 있는 사람인지 불만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if then els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ase when 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불만 건수가 0보다 크면 y 아니면 n 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불만 여부라고 하는 이제 파생 변수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결과는 쿼리2라고 하는 웹이나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 SQL이라는 프로시저가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그 세 가지의 변수에 대한 것들이 원래 있던 4,630건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쿼리2까지 이제 하시게 되면은 쿼리2가 최종적인 이제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기에 보시는 이제 작업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 중에서 오늘은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것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요약 통계량 또는 요약 테이블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약 통계량은 말 그대로 이제 요약 통계량, 통계량 값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분석 변수만 이제 필수적으로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분석 변수는 통계량을 뽑아보는 거기 때문에 숫자형 변수여야 되죠. 여기서는 문자형 변수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형 변수, 불만 건수, 서비스 경과일수, 이렇게 연체일수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분류 변수를 뭐 넣으셔도 되고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석 변수를 추가를 하시고 나서 이 세 가지 분석 변수에 대해서 보시고자 하는 통계량에 대한 것들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고 싶으시면 추가로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언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량 보시고 그다음 백분위 수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좀 고급 통계량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히스토그램과 상자 수렴도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결과에 같이 도표가 실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통계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서서 설정하신 변수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설정한 통계량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민스라고 하는 프로시저, 민스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어서 각각의 통계량들이 이제 결과를 보여지게 되고 유니베리어트라는 프로시저, 내부적으로는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이용하여서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뭐 상자 수렴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폴트로 해서 분류 변수에는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분류 변수의 어떤 뭐 등급이라든지 뭐 기준 연어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그 분류 변수별로의 통계량 그래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코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긴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딩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클릭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분석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의 작업은 기술 통계량에서 이제 그 다음엔 요약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통계량 값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류 변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류 변수와 분석 변수를 모두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분류 변수에는 지금 제가 불만 여부별, 고객 등급별 어떤 분석 변수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테이블에서는 분석 변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분류 변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분류 변수를 선택하시지 않으면 요약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인 요약 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요약 테이블들을 그대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놓게 되면 다 디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불만 여부 고객 등급 넣었고 이 세 가지의 분석 변수에 대한 것들을 넣었는데 넣게 되면 디폴트로 분석 변수에 대해서는 n, sum 이렇게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통계량을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하거나 add를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사용 가능한 통계량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좀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청구 금액에 대한 평균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기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미니멈과 맥시멈을 같이 보겠다 이렇게 또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평균 통화 시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썸이 아닌 평균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시면 테이블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디자인 하셨던 그러한 형태대로 요약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요약 통계량이라든지 요약 테이블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뒤에는 이제 결과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처럼 특정 고객 등급에 대해서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좌측에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객 등급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인 고객만 아니면 실버인 고객만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라는 것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고객 등급의 프롬프트가 문자형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가져오게 되고요. 또 정적인 어떤 리스트에서 값을 가져오고 지금은 단일값, 한 개 값으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고객 등급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체 고객 등급에 한번 이제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골드랑 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드, 실버, 여기 데이터에서는 고객 등급에는 골드, 실버가 있다라는 걸로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을 해 놓게 되고요.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 이 프롬프트는 오른쪽에 공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리 빌더라는 곳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조인할 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인한 다음에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리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필터의 기능 중에 프롬프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어떤 조건문이기 때문에 고객 등급이 골드인 사람만 내지는 실버인 사람만 매번 변경해서 분석을 할 필요 없이 데이터 필터에다가 아예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고객 등급이 값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트 이미 만들어 놓은 요 매크로 변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적용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실행을 하시면 바로 이제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골드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해서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리빌더에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는 프롬프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요약 통계량, 요약 테이블들에 대해서도 다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원래 요약 테이블은 고객 등급에 대한 골드, 실버 전체에 대한 결과들을 보았었는데 지금 프롬프트를 실행을 통해서 고객 등급이 골드인 고객만 하게 되면 골드인 고객에 대해서만 보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이 지리빌더를 실행을 하시면 그때 나오는 팝업에서는 이제 실버를 선택을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다수의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공유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PDF로 공유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HTML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들을 MS 쪽의 어떤 다른 것들로 바로 공유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외부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조금 간단한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데이터 전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발표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곧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데모나 여러 가지 설명 통해서 이 분석 아이콘들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메뉴에서 노출되는 것들 외에 통계량 값 산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지에는 이제 여러분 분석하시는 현업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 통계량,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요약 통계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분위수 중에서도 어떤 특정 사분위수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UI 방식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전체 다 이제 그 결과값, 옵션 값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만 많이 니즈가 있는 부분만 UI로 제공을 하였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옵션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프로시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민스 프로시저라든지 유니베리어트 프로시저의 그 코드, 생성된 코드 안에서의 옵션으로 조금 코드를 수정을 하시면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지는 이제 분석하시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UI로 제공하는 옵션들은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에 대한 것들만 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코드로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워낙 사용하기도 쉽다고 하셨고 한데, 이제 사실 뭐 이지를 활용해서 이제 뭐 분석이나 실제로 이런 것들 외에 결과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또 방안도 따로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린 데모가 그래도 이제 간단한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모든 분들이 이지를 사용해서 분석을 뭐 하는 것도 이제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런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뷰잉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뷰잉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어떤 기업은 뭐 이지를 가지고 뭐 한 수백 명이 같이 분석을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프로세스 플로우를 이미 이제 분석가가 만들어 놓게 되죠.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 프롬프트도 지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프롬프트의 조건을 굉장히 다양하게 넣게 되면 뷰잉하는 그냥 유저, 사용하는 결과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그 프롬프트에 있는 조건들만 그냥 클릭 하셔가지고 그 결과만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업무에 활용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실제로 내부의 분석가분들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좀 분석 결과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세스 베이스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세스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뭐 이지로 넘어오면 좀 어떤 장점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네요.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만나는 고객분들도 보게 되면은 베이스를 이제 쭉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써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지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지를 이제 사용하고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코딩을 굉장히 잘 하시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업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재 베이스만 쓰고 있는데 이지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보신 것처럼 외부 데이터셋을 그런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베이스를 썼을 때는 코드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지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외부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DB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아닌 뭐 텍스트라든지 CSV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자들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 좀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지의 어떤 UI 기능을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게 되면 고객사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순환보직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약간 업무가 좀 변동이 되는 경우인 조직에서는 이제 선임자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짜놓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본인이 짠 프로그램도 굉장히 이제 라인이 길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좀 가독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주석을 굉장히 잘 달아놨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순환보직이라든지 좀 업무 이동이 좀 있다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좀 가독성이 좀 좋기 때문에 좀 이제 업무의 어떤 공백 없이 좀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실제로 이거를 좀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업에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스에서 제공하시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네, 베이스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세스 코리아의 교육센터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카테고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베이스 안에서 프로그램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통계 분석 쪽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지, 요 이지 과정도 이제 오늘은 굉장히 좀 퀵하게 쉬운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이지를 통한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지 조금 더 고급 분석들도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닝 쪽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이용한 교육 과정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가장 이제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거는 이제 세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핫한 부분은 뭐 시각화라든지 또는 이제 머신러닝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분석 또는 저희가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인메모리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 있고, 빠른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시각화 분석을 한다든지 뭐 시각화로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또 머신러닝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에 있는 바이아 플랫폼 안에서는 트라이얼 라이센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스 홈페이지에 이제 저희 트라이얼 라이센스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게 되면 간단한 회원가입 프로필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개인 메일로 한 5분 안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크롬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바이아 분석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 사용하시는 데서 조금의 좀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여기다 이제 또 답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컨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스 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가 이 질문을 뭐 개념적인 거긴 한데 이 질문을 간단히 그래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계속 데이터 가공, 뭐 전처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가공이라고 할 때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 뭐 입문자들께서는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나요, 수석님? 네.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범위일 것 같고요. 일단은 데이터 이제 추출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백데이터들을 이제 보기 위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 추출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엔터프라이즈 가이드가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DB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가 되는 거죠. 외부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조인만 해서 바로 간단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고급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DB라고만 제가 제안을 했지만 DB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웹로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 가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 아니면 여러 다양한 피지컬하게 다른 데이터들을 같이 섞는 부분, 하나로 가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가공이라는 부분이 오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 조금 더 고급 분석을 위해서 뭐 마이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타겟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앞에 한 ED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xploratory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하느냐는 부분은 이제 그 뒷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알고리즘을 정의하기 전에, 돌리기 전에 그 전에 데이터들을 일단 하나로 잘 정리하는 부분, 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익스플로러티브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데이터 가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셨는데, 로그나 데이터 형태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 포맷을 표준화하거나, 그리고 다른 솔루션으로 원하는 그 포맷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통합 대시보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걸 구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준화해서, 그리고 자체 통계 데이터도 구성할 수 있는지 뭐 좀 아주 구체적인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포맷 표준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비정형 데이터 로그 같은 경우는 뭐 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싱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메뉴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방식으로 일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코딩으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스 코드에서 세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세스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굉장한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가능한 데이터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포맷 형태가 텍스트나 뭐 CSV, HTML, 뭐 MS 오피스 이런 것들은 다 전송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주셨던 게 통합 대시보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합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비주얼 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스의 바이아 플랫폼 안에 있는 비주얼 어널리틱스 툴 안에서 대시보드 구성하는 것들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분석을 하기 위한 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지하고 이제 VA, 비주얼 어널리틱스를 이렇게 통합 플랫폼으로 같이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네, 요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RPA 솔루션과 연동해서 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뭐 이게 뭐 네. 기업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긴 네네, 하지만 이거는 네,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로보틱 처리 자동화 기술이랑 연동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한 시스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또 결과 출력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은 조금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구체적인 그 네.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답변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은 직접 네네, 저희 쪽으로 네. 남겨주시면 네, 다시 네. 선택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데이터 전처리와 관리 방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초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김소연 수석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뭐 머신러닝, 뭐 텍스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왠지 머신러닝만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분석이라고 하는 고급 분석이라고 하는 그 앞단에는 또 실제로 데이터 핸들링을 하고 간단한 데이터를 좀 뽑아보고 그러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꽤 많은 분들은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부분, 또 세스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니즈가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지를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요즘 이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코딩을 하시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쉽게 좀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단에서 그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좀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간단한 좀 세션이 필요하다든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